오늘 리뷰는 바로 메가하우스의 베리어블 액션 베리에이션즈 사이버 포뮬러 아스라다 VSXR. 이거는 이제 겉박스니까 박스 꺼내고 보도록 하죠. 짜란 짠. 발매는 2025년 8월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오늘 리뷰하는 특전판 기준 30만 5천 원이고요. 일반판도 있습니다. 26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베스트합의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 포뮬러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디자이너이신 카와모리 쇼지 씨가 새롭게 그려낸 아스라다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마치 시판 차량을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패키지도 뭔가 되게 미래지향적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선이라던가 이런 느낌, 그리고 검은색의 바디를 한 아스라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모드나 디테일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 모드들이 뭐냐라고 하면 실제 디자인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뒷면입니다. 이게 아스라다 VSXR의 전체 디자인이고 그 밑에 보면 노멀 모드, 오픈 모드, SUV 모드에다가 부스트 포드 업까지도 다 나와 있죠. 실제로 설정으로 그려진 형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제품에도 오픈 모드까지도 다 재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특전판이기 때문에 특전도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성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오픈! 짠짠! 짜라란! 빰! 본체가 들은 블리스터와 함께 매뉴얼이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전부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구성 전부 다 꺼내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꺼내면서 이번엔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본체가 베이스에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원래 베리어블 액션 등을 사보면은 블리스터 아래쪽에 이렇게 나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나사를 쓰면 이 베이스와 본체를 아예 고정시켜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VSXR은 아예 고정이 된 상태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이스 사이에 비닐이 껴있길래 좀 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일단은 특전입니다. 짠! 일러스트 카드! 아스라다 VSXR의 이제 노멀 모드 기본 일러스트입니다. 그래서 우하단에는 2023년 2월에 그려졌고 이제 카와모리 쇼지 디자이너님의 사인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고요. 뒤쪽이 이 바닥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약간 설계 또는 개발을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막 포인트 잡아서 글이 써 있는 그런 느낌? 딱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전시할 때 뭐 이 뒤에 같이 이렇게 세워놓는다거나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어윙 전개 상태 파츠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본체에 리어윙이 딱 달라붙어 있는데 이게 딱 날개처럼 위로 올라가 있는 전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거고요. 메탈릭 컬러들 도색이라든가 무광과 유광 마감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있는 이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픈 모드용 교체 파츠입니다. 노멀 모드에서 오픈 모드로 바꾸면서 이 옆 유리창 부분을 갈아 끼워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부스트 포드. 이 시판차라고 했는데 부스트가 괜찮죠? 아무튼 이제 양쪽에 하나씩 끼우게끔 되어 있고요. 좌우 구분이 있습니다. 이 위에 외장 자체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인테이크 부분도 그렇고 이제 부스터 안쪽에 있는 기계적인 형태라든가 메탈릭 컬러, 뒤쪽으로도 조금씩 메탈릭 포인트들, 메탈릭 레드나 골드 포인트들도 있고요. 디테일들이 좀 노출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부스트 뒷부분도 역시나 안쪽도 디테일 들어가 있고 끝부분에는 그라데이션 도색에다가 이 부스트 내부도 안쪽이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네요.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같은 데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스탠드 조인트 파츠인데 이건 어디다 쓰냐? SUV 모드, 그러니까 오프로드 모드 때 차체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받쳐주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스탠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블리스터 바닥에 이 나사 있죠? 이 나사도 왠지 길거든요? 그게 이거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본체인 아스라다 VSXR 살펴봐야겠죠. 본체 바로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일단 베이스에서 좀 떼어주겠습니다. 안쪽에 나사가 조여져 있어가지고 적어도 나사는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잘 빼서 따로 잘 두고요.
본체만 보면 되니까 딴 베이스 떼어내서 베이스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리어블 액션의 그겁니다. 아래쪽에 파란색 글씨로 아스라다 VSXR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그래서 이 VSXR은 뭐냐? 라고 하면 자체 좀 올려놓고 이야기할까요? V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S는 스고의 S, 그리고 X는 말 그대로 X입니다. 미지수의 X. 그리고 R은 레볼루션의 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지향적인 거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본체 딱 떼주고 본체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아스라다 VSXR의 본체 본격적으로 봐야겠죠. 이렇게 딱 베이스 다타 제거하고 그 일러스트 구도처럼 넣어봤습니다. 오히려 입체화되니까 이 일러스트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요.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는. 그리고 확실히 아스라다 GSX가 떠오르는 그런 실루엣이다 보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요. 많이 친숙하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 그치만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내진 않았다. 근데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느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는 이 뒤에만 이 빨간 색깔 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리어 윙 쪽에만. 이게 또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상당히 멋져요.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공도를 상정해서 그런가 번호판도 있습니다. 번호판? 진짜로 공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스터가 달렸는데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메탈릭 컬러가 진짜 이뻐요. 엄청 이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아스라다 GSX를 모티브로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GSX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짠! 짠! 좀 간단하게만 비교차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제가 그냥 베리어블 액션 아스라다 GSX는 없어가지고 이제 하이스펙이랑 그리고 베리어블 프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있어도 크게 어색하지는 않다. 되게 혼자 툭 튈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네요. 오히려 잘 녹아들어 있는 느낌. 실루엣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살짝 측면에서 보면 잘 녹아들어온 것 같은데 정면은 어떨까요? 정면은 좀 다르거든요. 미묘하게 여기선 좀 차이가 난다. 그도 그렇게 이 뒷부분이 구멍이 나 있는 듯한 빈 공간이 있으니까 구조상 이런 부분의 차이가 좀 있네요. 그리고 이게 뭐 아스라다 GSX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계속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중 하나가 이 바퀴가 연결되어 있는 샤프트 부분. VSXR은 최소 슈퍼 아스라다 같은 그런 분위기의 느낌입니다. 바퀴가 달려있는 디자인 자체가 뒷바퀴 쪽에도 이렇게 프레임이라든가 샤프트라든가 따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닮았지만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앞부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차량의 앞부분은 확실히 아스라다 GSX인 느낌과 동시에 약간 슈퍼 아스라다 같은 그쪽 계통의 느낌도 나요. 분명히 아스라다 GSX를 봤을 때도 앞쪽에 중앙으로 라이트 2개, 양옆으로도 라이트가 있고 이 양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휀다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루엣은 비슷합니다. 가운데 라이트, 양옆으로도 라이트, 튀어나와 있는 프론트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끝부분이 양옆의 끝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슈퍼 아스라다의 뭐 에어로 모드 아니면은 뭐 뉴 아스라다 계통의 에어로 모드 그런 것도 조금씩 떠오르는 그런 실루엣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정중앙에는 스고의 엠블럼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내부 쪽도 보면은 흡입구 디테일이라든가 이 바깥쪽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앞부분 위를 좀 가리면 확실히 아래쪽에 있는 디자인은 이거는 진짜 뉴 아스라다 쪽이나 이런 쪽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내부는 메탈릭 컬러로 도색되어 있는 라이트 부분, 이제 겉은 클리어 옐로우 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라이트 디테일도 다 있는 형태죠. 정면에서 보면은 양옆 다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사이드 쪽도 보면은 특유의 푸른 라인이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바퀴 쪽에도 보면은 동그랗게 또 메탈릭 블루로 되어 있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가운데가 S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그 아스라다의 그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안쪽에 브레이크 디테일부터 뭐 디스크 디테일까지
바퀴 내부 디테일도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휠에도 약간씩의 이런 몰드 같은 게 들어있네요.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대로 차 문 쪽도 보면 역시나 메탈릭 컬러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유리창 부분도 클리어 파츠로, 클리어 블랙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리창 통해서 이제 내부가 다 보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도 보면은 특유의 또 푸른색 라인을 보여주면서 디자인 자체도 약간 오거 떠오르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묘하게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그런 것보다는 근데 뉴아스라다의 에어로 모드가 살짝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또는 뭐 리프팅 턴 모드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요 차량 옆에 마치 날개처럼 이어져 있는 외장, 요게 또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나기도 해요. 물론 메탈릭 컬러 다 이쁘게 잘 되어 있고, 뒷바퀴 역시 앞바퀴랑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부터 내부 디테일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대로 이제 차량의 윗부분으로 가보면 역시나 푸른색 라인 뒤쪽 윙까지도 이어져 있는 형태인데다가, 그대로 붉은 색깔 라인 타고 뒤쪽 가보면은 여기 이제 부스터 디테일이 여기 살짝 숨겨져 있습니다. 안쪽에 살짝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정중앙에는 스고의 엠블럼부터 디테일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스고 AS VSXR, 이제 아스라다의 AS겠죠. 그래서 번호판도 들어가 있다. 뭐 공도용 차량을 뭐 약간 연상케 한다고 하니까요. 번호판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럼 이쪽은 뒤쪽으로는 여기가 머플러겠네요. 그러면서도 바닥에서 바라보면 번호판 주변 디테일도 살벌한데요. 좋다. 멋지네요. 그리고 윙 아래쪽의 디테일도 작지만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들에다가 역시나 색깔들도 다 이쁘게 되어 있네요. 여기 라인이 몇 개야? 이러면 푸른 색깔, 회 색깔, 붉은 색깔. 그리고 차량의 위에서 바라보면 본격적으로 보이는 게 좀 기계적인 디테일들. 최소 사이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 내부 디테일이 어마어마하죠. 확실히 가운데 동그라미 2개만 놓고 보면은 아스라다가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뭐 주변에 메탈릭 골드, 메탈릭 레드 등등등등 여러 가지 컬러들이 보이지만 뭐 클리어 블루로 이 부분을 덮어놓은 건 되게 이쁘게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부스트 포드에도 겉에서 봤을 때 내부 디테일 같은 게 조금씩 이제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방향으로 해서 여기가 줄구겠네요. 이 부분 역시 디테일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엔 이게 없어요. 그리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지나서 이제 위쪽, 확실히 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라서 그런가 운전석부터 해가지고 좀 유리창을 크게 덮어놓은 그런 형태, 또 이런 디자인이 포인트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앞쪽으로는 내부의 센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좀 보이고요. 중간에 뭐 기계적인 무언가 메탈릭 파츠, 메탈릭 컬러 들어가 있는 형태, 아스라다 내비게이션 헤드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내부까지도 다 보이는데 계기판도 보이고요. 뭐 운전석도 보이고, 요것도 어차피 뚜껑을 다 열 수 있으니까 내부 자세히 보는 건 그때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바닥으로 가봅니다. 짜잔! 바닥의 앞부분부터 프론트의 좌우에 보면은 또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날개 디테일도 좀 이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바퀴 자체에도 이 푸른 색깔 라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푸른색 라인이 되게 많네? 엄청 많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푸른색 라인들 약간 위에도 보이던 이것들은 UV에 반응하는 도료를 썼다고 해서 이따가 블랙라이트 한번 비춰볼 건데, 그때 이 라인들이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휠 쪽이라든가 아니면 바퀴 중앙에도 이렇게 라인들이 있는 거라 봐야겠죠. 그 외에도 앞바퀴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프레임이라던가 샤프트 디테일도 다 꼼꼼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에다가 바닥 쪽 디테일은 좀 심플한 그런 모습이죠. 그치만 확실하게 메탈릭 컬러들로 들어가 있는 이런 도색들이 좀 인상적입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내부는 검은색으로도 칠해져 있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 뒷바퀴 역시 이 프레임과 샤프트 디테일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뒷바퀴도 이렇게 푸른 색깔 라인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앞바퀴 같은 경우는 방향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향이 가능한 형태라고 하니까 원하는 각도로 바퀴 꺾어놔도 되겠죠. 그리고 물론 바퀴들 중간중간 보여드렸지만 아주 편안하게 굴러갑니다. 아주 편안하게. 좋네요. 그럼 이제 모드 변경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리어윙 전개를 먼저 해보죠. 아직은 노말 모드 상태.
일단은 교체 파츠들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 뒤쪽이 리어윙입니다. 리어윙 자체는 부스트 포드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스트 포드를 떼어낼 수도 있다. 아예 이렇게 둘을 같이 뗄 수도 있다. 해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어윙 전개는 리어윙만 바꿔야겠죠? 예, 그럼 부스트는 다시 달아주고, 자, 이런 식으로 아예 조인트 모양 자체가 길게 뻗어 있는 전개 상태로 교체를 해서 리어윙 장착. 짠! 리어윙 전개 완성! 다시 딱 내려놓으면 확실하게 리어윙만 뒤쪽이 싹 하고 올라와 있는 형태로 리어윙 전개가 완료됩니다. 아까랑은 또 사뭇 다른 분위기를 내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리어윙 되돌려 놓고 이번엔 오픈 모드로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앞에 있던 유리창들을 다 떼줄 건데 먼저 앞유리를 먼저 뗍니다. 좌우에 프레임 쪽 도색되어 있는 부분 앞쪽으로 조인트가 있거든요. 한쪽만 살짝 이렇게 떼주면 반대쪽도 편하게 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빼주고 뒤쪽 유리창 그대로 전체를 다 이렇게 빼줍니다. 뭐 기호에 따라서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앞유리만 달아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치만 모드는 제대로 봐야겠죠. 좌우에 옆유리, 창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만 먼저 오픈 모드용으로 교체를 하고 앞유리를 달아줍니다. 짠! 매뉴얼에서는 그냥 이 옆에 창문은 나중에 달아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지만은 일단은 그대로 분해 역순으로 다시 조립을 한 거고요. 이렇게 오픈 모드 완성! 확실히 뚜껑이 없다 보니까 좀 특색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게 독특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 이제야 내부를 좀 편하게 볼 수 있겠죠. 뚜껑을 어떻게 여는지도 알았으니까 오픈 모드 자체야 되게 심플합니다. 정말 위에 뚜껑만 없는 형태니까 옆에 유리창은 아예 빼놓도록 합시다. 오히려 더 시원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유리까지 떼고 내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오, 일단은 아스라다 내비게이션 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스라다의 느낌이면서도 약간의 디자인 변경이 있어요. 예, 양옆이 좀 더 샤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버튼이 이것저것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가는 곳에도 빨간 색깔 버튼, 아래쪽에도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버튼 등등등. 거기다가 스티어링 조향도 가능한 형태더라고요. 돌아갑니다 이거. 그리고 앞쪽 계기판, 아스라다에서 원래 볼 수 있었던 그런 디테일들도 조금씩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동그란 기판이 굉장히 친숙하죠. 그러면서도 그 바로 옆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길 안내 내비게이션, 파란색이랑 뭐 이런 선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이제 차량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모니터도 달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슬쩍 보였지만 안쪽에 페달들도 있어요. 페달 디테일 자체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도 프레임이 덧대져 있는 그런 모습에다가 짠! 이거는 사이드 브레이크는 아닌 것 같죠? 모양상 예, 부스터 손잡이가 아닐까?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무리 봐도 부스터 손잡이 같은 그런 형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석 이제 시트 같은 경우도 그 특유의 파란 색깔 라인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로 쭉 들어가 있는 모습에 요 아래쪽까지도 디자인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요 바닥까지도 다 메탈릭으로 도색이 되어 있거든요. 저 바닥 안쪽까지도 그런 것도 있고 차량의 문 내부에도 어느 정도 디테일이나 손잡이 같은 형태 뭐 이런 것도 조금씩 보입니다. 자, 이렇게 차량 내부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했으니 다시 다 파츠 달아주도록 하자. 자, 이제 부스트 포드 업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뭐 간단한데요. 일단 리어윙이랑 부스트 자체를 다 제거를 해줍니다. 이걸 아예 전체를 다 바꿀 거니까요. 다 떼주고 부스트 포드 업 된 파츠를 가지고 와서 리어윙을 먼저 여기다 달아서요. 그냥 달아주고 그대로 다시 조립을 해줍니다. 양옆을 전부 다 결합. 부스트 포드 작동! 엔진 임계점으로 카운트 스타트! 공도니까 30초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부스트 포드 업 상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날개가 크게 전개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되고 나면은 이 안쪽에 있었던 붉은 색깔의 이거는 브레이크 등일까요? 이런 붉은 색깔의 메탈릭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도 보이고요. 이제 부스트 전개된 만큼 정면에도 이렇게 인테이크부터 시작해서 프레임의 형태라든가 아주 깔끔하게 형상이 나오네요. 이게 전개됐을 때 이 내부가 노출된 게 아스라다 GSX의 부스트 포드가 연상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노멀 모드, 그냥 통상 형태 노멀 모드도 괜찮지만은 이게 부스트 업 된 것도 굉장히 멋있네요. 자, 그럼 다시 노멀 모드로 돌아와서 이번엔 오프로드 SUV 모드로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뭐 간단합니다. 기본 개념으로는 바퀴를 내리면 된다 라는 거거든요. 잘 들어서요. 바퀴로 갑니다. 뒤집어 보면 우리 앞바퀴 이렇게 좌우 조향만 되는 게 아니라 바퀴가 아래로 꺾이고 위로 들리고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예 프레임째로 이렇게 바퀴의 높낮이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슈퍼 아스라다의 오프로드 랠리 모드를 기억하신다 그러면은 저거 그거구나 라고 생각이 탁 바로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익히 알고 있는 그겁니다. 단순하게는 이렇게 바퀴가 쭉 내려와서 이제 차체가 땅에 닿지 않게끔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주변 외장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변형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앞쪽의 프론트는 이렇게 좌우가 동시에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접힙니다. 다시 보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위쪽이 들려 있었는데 앞쪽을 살짝 누르면서 접어주면은 위아래가 하나로 이어지면서 조금 형태가 바뀌죠. 그리고 뒤쪽 역시 먼저 아래쪽 파츠를 위로 살짝 들면 이렇게 뒤쪽이 내려가거든요. 이거를 다시 앞을 눌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폈다가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이 되죠. 반대쪽도 다 해줍니다. 내리고 해서 들어서 형태 만들고 앞쪽은 뭐 알아서 뭐 자연스럽게 됐고요. 혹시 변형 과정에서 이 프론트 휀다 부분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살포시 이렇게 벌려서 다시 제자리로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UV 모드 완성! 이때도 바퀴는 편안하게 굴러갑니다. 그리고 아까 부속 중에 이 높은 스탠드, 이게 이 높아진 차체를 위한 겁니다. 가만 보면 차량이 확실하게 이렇게 차체가 확 들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쓴 베이스를 가지고 와 보면 이제 안 맞습니다. 붕 뜨죠. 그래서 이거를 교체하는 거죠. 교체해서 오프로드에 맞게 탁 이렇게 이러면은 가운데를 제대로 받쳐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변 조명을 좀 꺼봤고요. 블랙라이트 반응 한번 봐야겠죠. 이 푸른 색깔 라인들은 전부 다 클리어 블루 파츠까지도 전부 다 UV 반응을 한다 그러는데 안 해볼 수 없죠. 바로 갑니다. 블랙라이트 온! 휠 되게 이쁘다. 빨간색도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앞쪽부터 요 시트까지. 시트도 반응합니다. 시트도 반응하고 앞쪽에 이렇게 중앙부도 반응하고 뒷부분도 전부 이렇게 이쁘게 반응을 해주면서 클리어 파츠까지도 전부 반응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랙라이트 비쳤을 때도 되게 이뻐요. 굉장히 이쁩니다. 야, 이게 특히나 휠 빛나는 게 진짜 이쁘네요. 이거 동그랗게 빛나는 거. 오, 볼만하다. 그러면은 바퀴 쪽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패키지 내부에 있었던 배경지입니다. 역시나 VSXR의 부스트 포드 이 일러스트를 해서 이 위에다가 아스라다 VSXR 이름이라든가 해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베이스랑 해가지고 차량 올려놓으면은 무슨 전시장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전시할 땐 딱 이렇게 해놓는 것도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리뷰 마무리해보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배경지 딱 놓고 전시장처럼 딱 해서 앞에다가 턴테이블 돌려놓으면 더 리얼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가하우스의 베리어블 액션 베리에이션즈 아스라다 VSX-R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컨셉카 느낌의 디자인이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에는 등장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생소하고 해서 충분히 호불호는 갈리겠구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컨셉카라는 의미에서의 특별함이라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실제 시판하는 차량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 그걸 위한 또 이제 번호판이라든가 근데 아스라다라는 정체성은 있으니까 부스터라던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던가 뭐 이런 디테일들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참 재밌었습니다. 이런 컨셉카 보는 것도 상당히 또 자동차를 즐기는 것에 대한 또 즐거움 중 하나 아닐까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